자, 통합과학 대단원 4단원 환경과 에너지 그 첫 번째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자, 단원은 17단원이라 되어 있을 거고요. 생물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614번 문제.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 하시오. 생태계에서 동물은 대표적인 소비자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식물들은 보통 생산자, 대부분 생산자고요. 동물은 대부분 소비자로 분류가 되죠. 그죠? 그 다음 2번. 생태계는 생물로만 이루어진 하나의 커다란 체계이다. 자, 아니죠. 생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 틀렸어요. 생태계라는 거는 생물과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말하는 거죠. 미생물이래. 비생물. 미생물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3번.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것은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준 사례이다. 겨울잠을 자는 이유. 그러니까 개구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겨울이 왔네, 겨울이 왔네 하니까 겨울잠을 자는 건 아니겠죠.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개구리의 물질대사가 느려지게 되고 생존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제 겨울잠을 자는 것을 택하는 거죠. 심박수를 낮추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생명활동을 최소한으로 낮춰가지고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 겨울잠을 자는 걸 택한 거지. 여튼 이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온도가 일정 수준으로 낮아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어요. 3번 문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개구리 같은 경우는 양서류에 속하는 동물이에요. 그죠? 양서류. 양쪽에서 서식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개구리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잖아요. 그지? 이 양서류에 속하는 동물들은 변온동물이에요. 변온동물. 변온동물. 체온이 변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의해서? 외부 온도, 외부 기온에 의해서 체온이 변해.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맞추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깥은 예를 들어서 바깥은 10도야. 근데 양서류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포유류,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36.5도를 유지하죠. 바깥이 10도든 20도든 뭐 30도로 푹푹 찌는 날이든 뭐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아주 추운 날이든 36.5도를 유지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온도 차가 심하면 그 유지하지 못해서 뭐 병에 걸리거나 죽기도 하지. 하지만 이 양서류 같은 동물들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외부 온도에 맞춰서 체온이 변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도면 얘네 체온도 마이너스 10도로 유지될 수 있는 걸까?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런 변온동물들도 동물이야, 동물.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몸속에 물이 있어요, 물. 물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물은 0도에서 얼죠, 그죠? 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은 많은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0도보다 더 이하에서 얼어. 그죠? 하지만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얼게 돼요. 그리고 그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 그것도 온도가 낮아지면 더뎌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온동물들은 외부 온도가 너무 낮아지는 그런 겨울 시기에 알아서 땅속에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자체적으로 물질 대사를 낮춰가지고 낮은 온도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존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겨울잠을 선택한 거예요. 뭐 겨울잠을 자지 않는 변온동물도 있긴 하지만은. 네, 여튼 이런 부가적인 설명. 그리고 곰 같은 경우는 얘도 겨울잠을 자죠. 하지만 얘는 포유류예요, 포유류. 포유류는 사람, 개, 사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정온동물이죠, 정온동물. 온도가 일정해요, 일정해. 그러면 곰은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뭘까?
곰 같은 경우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이를 먹어야 되거든. 하지만 겨울에는 먹이를 잘 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오면서 진화된 결과로 이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겨울 시기에는 그 겨울잠을 자는 게 오히려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겨울잠을 잔다 이렇게 같은 겨울잠이지만 뭐 원인이라고 할까 이유는 조금 다르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4번 빛, 온도, 물 이것들은 다 비생물적 요인이죠. 그죠? 이것들은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제공해 생태계를 유지한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요. 5번 생물은 대부분 물이 지어 살아가며 맞는 소리예요. 다양한 군집이 모여 하나의 개체군을 이룬다. 자, 이건 틀린 선지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군집, 개체군. 요거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을 텐데 자, 5번과 관련된 개념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책 240쪽을 보면 나오는데 생물 개체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군을 이루죠. 그죠? 이 개체군이라는 거는 동일 종을 얘기하는 거야. 뭐 노루면 노루, 뭐 호랑이면 호랑이, 뭐 소나무면 소나무 이런 동일 종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개체군이라 해요. 이 개체군이 여러 개체군, 그러니까 여러 다른 종들의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요. 이 군집이 모여서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 이 순서대로 봤을 때 다양한 군집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군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개체군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거겠지. 그지? 둘이 순서가 바뀌어 있죠. 6번. 생태계에서 생산자는 생물의 사체, 그러니까 시체와 배설물을 분해하여 물질이 순환되도록 한다. 자,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되는 비생물적 요인들로 분해를 해서 뭐 무기염료나 이런 물 등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생산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분해자가 되겠죠. 그렇죠? 분해자. 박테리아나 뭐 버섯, 곰팡이 이런 것들 분해자가 되겠죠. 7번 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숲의 산소 농도가 높은 것은 생물이 빛에 영향을 준 사례이다. 가 아니라 빛이 생물에 영향을 준 사례겠죠. 이것도 거꾸로 돼 있네. 빛이 생물에 영향을 준 사례겠죠. 그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니까 빛을 받아서 생물이 식물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3개 X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 문제. 617번 가봅시다. 그림은 생태계의 위계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처음에 보면 얼룩말, 개체 하나가 나와 있네. 그리고 얼룩말이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이 모여 있죠. 이거를 보고 우리는 개체군이라 부른다. 그지? B를 보니까 뭐 기린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서로 다른 개체군들이 모여 있죠. 이거를 보고 군집이라 부른다 했죠. 그죠? 여러 군집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룬다. 너무나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619번. 다음은 생태계의 생물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래요. 생물적 요인, 살아있는 것들. 생태계에 있는 모든 생물을 의미하며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한다. 자, 그럼 기업에 들어갈 말은 생산자가 되겠죠. 생태계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이렇게 생물적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분류할 수가 있죠. 이 생산자의 역할, 생산자의 일단 정의 같은 경우는 비생물적 요인을 이용하여 본인이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생물적 요인을 보고 생산자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그 역할을 설명하라 했어요. 역할. 이 문제의 의도에 비춰봤을 때 이 생태계에서 이 각각이 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자의 역할은 비생물적 요인을 이용하여 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양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적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에 비춰서 설명을 해보면 물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물, 이산화탄소를 빛을 이용해가지고 이 세 개 다 비생물적 요인이죠, 그죠? 이용해서 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양분, 그러니까 포도당 그리고 산소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산자가 되겠죠, 그죠? 타당한 설명이죠. 다음 문제. 621번 풀어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부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동그라미가 3개 있고 각각이 화살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보이죠. A와 B는 각각 분해자와 생산자래. 여기 소비자가 있으니까 분해자와 생산자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버섯은 A에 속한대요. 대표적으로 버섯은 분해자죠, 분해자. 뭔가 우리 눈에 띄게 크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해가지고 생산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버섯은 분해자야. 버섯은 주로 죽은 나무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오래된 또 혹은 죽은 나무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비생물적 요인으로 분해가 돼야 돼. 그 분해를 도와주는 게 버섯이에요. 버섯. 그래서 분해자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A는 분해자가 되겠고 B는 생산자가 되겠죠. 풀어봅시다. 기억. A는 빛에너지를 흡수해 광합성을 한다. A는 분해자라 했어요. 이것은 B에 대한 설명이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식물과 식물 플랑크톤은 모두 B에 속한다. 생산자. 오케이.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을 만들어내지. 그리고 또 식물 플랑크톤. 이 또한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죠. 그래서 생산자에 해당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디귿. A와 B는 모두 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자,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왜 그렇냐면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이 세 가지는 모두 생태계 안에서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생산자든 소비자든 분해자든 생태계 안에서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A와 B 이것들은 당연히 생물적 요인이고 여기에 소비자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 잠시 쉬었다 갑시다.